사회 수업 2단은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선의 개항에 앞서서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66년 프랑스 군과의 싸움인 병인 양요가 있었습니다. 몇 년 뒤 1871년은 미군과의 문제로 신미 양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1876년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었던 근대적인 조약인 강화도 조약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약이었습니다. 1882년은 구식 군대와 신식 군대의 차별로 인한 구식 군인들의 나뉜 이모군란이 있습니다. 1884년은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894년은 농민들을 중심으로 동학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동학농민운동과 가보개혁이 있었던 해입니다. 1897년은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선포한 해입니다. 1905년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을사늑약이 있던 해이고 4년 뒤 1909년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거가 있던 해입니다.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고 1919년 비폭력 평화운동인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중국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은 윤봉길 의거가 있던 해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세도 정치, 즉 왕의 외척의 몇몇 문벌 가문들이 나라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세도 정치로 인해 조선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안으로는 세도 정치, 밖으로는 서양 그리고 일본의 세력들이 조선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양선이라는 배가 나타나는데 특이한 모양을 한 서양배라고 해서 이양선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으로는 세도 정치와 밖으로는 다른 나라의 위협에서 조선은 어떻게 세력을 막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 개항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에서 고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고종이 왕위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힘이 컸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어린 아들인 고종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내쫓고 인재의 능력에 따라서 고루 등용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어 드렸는데 이전까지는 양반은 세금을 면제받고 있었습니다. 군포라는 것은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삼배나 무명을 내는 제도였는데 양반은 내지 않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거두어 드리게 했으며 서원을 대폭 정리했습니다. 서원은 선비들이 학문을 닦는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였는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서원에서는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서원에서 학연, 지연에 따라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700여 개의 서원 중에 거의 대부분을 다 없애고 47개의 서원만 남겨둠으로써 백성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임진왜란 때 불타고 없어졌던 경복궁 궁궐을 다시 짓게 됩니다. 경복궁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새로 찍어내고 그로 인해 조선의 경제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다시 백성의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생각으로 다른 나라와 수교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쇄국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프랑스는 조선에서 프랑스 선교사 및 조선의 천주교도를 처형했다는 구실로 강화도라는 인천 부근에 있습니다. 섬에 침략해서 병인년입니다. 병인년에 난리를 일으킵니다. 1866년. 다행히 정족 산성이라는 곳에서 조선군이 승리하고 프랑스군은 물러가지만 이때 프랑스군은 왕실의 도서관인 외규장각에서 귀중한 서책들, 물건들을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또 병인 양요가 일어나기 전 미국에서 상선이 무역을 하는 일반 민간인 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 부근에 올라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선원들이 조선 관리를 가두고 행패를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평양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 못해 미국 상선에 불을 질러서 침몰시켰습니다. 몇 년 후 이것을 구실로 미국은 군함을 보내어서 조선군과 싸우게 됩니다. 어재연 장군이 조선군의 대표로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1871년 신미양요입니다. 두 차례나 서양의 침략을 받게 된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비석을 세웁니다. 지금도 이 비석이 전국 각지에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척화비라고 해서 서양 오랑캐와 화친을 주장하는 일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라고 새겨놓은 비석을 전국 각지에 새겨서 서양과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5년 일본이 군함을 보내어서 운요호라는 군함을 보내어서 강화도 주변을 우리나라의 해변입니다. 불법으로 바다 해변을 측량하고 다닙니다. 이에 우리 조선군은 다른 나라 즉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대포를 쏘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군대는 초지진 강화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일본의 요구대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조약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1876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으나 조선에는 불리하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